안녕하세요. NN6률의 오지혜입니다. 올해는 학교 간 날보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듣던 날이 많았어요. 처음 경험하는 원격 수업에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참여하는 학생도, 그리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도 여러 어려움이 많은 시간이었죠.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 벌써 2학기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학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 학습은 어땠나요? 이렇게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아이 학습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학습 부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교육 학습을 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 학습으로 대신하면서 학습 습관과 결과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되는 학생별로 다른 고민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먼저 고등학생에서 보이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중위권 학생의 탈락이에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3 아이들인데도 이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초등학생은 국영수 기초학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저하의 핵심은 문해력에 있습니다. 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코로나 이전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 기회가 많았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과제를 함께 하면서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학교 가서도 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글 읽는 것 자체를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 국어, 수학, 영어 같은 핵심 과목의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도 영상만 보고 공부하려니 집중도 어렵고 실제 학습 결과에도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하고 나서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도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야 하는 이유죠. 그래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주의 집중력 검사표를 원격 수업에 맞추어 수정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이를 불러놓고 여기 있는 질문 10가지를 주고 아주 많이 그렇다면 10점, 많이 그렇다면 7점, 약간 그렇다면 4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0점의 동그라미에서 점수를 더해보는 거예요. 아이의 패턴을 보고 보호자께서 직접 체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능한 아이와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확인해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수업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질문으로는 1번, 원격 수업 중 차분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이 많다. 3번, 공부할 때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 7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공부보다 먼저 해야만 한다. 10번, 온라인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많이 한다가 있고요. 학습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는 4번, 학습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잘 지키지 못한다. 8번, 책상에 앉아 있어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짧다가 있어요. 평소 태도나 습관을 묻는 질문으로는 2번,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5번, 자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6번,
주변에 나는 소리에 쉽게 집중이 흐트러진다. 9번, 방 정리를 직접 하지 못한다가 있습니다. 질문에 아이의 태도나 평소의 습관을 대입해서 총점을 내보세요. 이 점수에 따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점수대별로 나눠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점 이하 아이라면 네, 지금처럼 꾸준히 하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학습에 큰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혹시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 과목을 같이 조금씩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60점에서 70점 사이의 아이라면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학습 효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공부는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이 교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죠. 이때는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읽고 이 해당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학년에 쓸 교과서를 받고 나서 매일 한두 장씩 읽고서 풀어보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 양이 적어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71점에서 85점 사이의 친구라면 이때는 약간의 학습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뿐만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과목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전체 과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 아이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주시는 과제를 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서 최대한 이 학기 내에 성취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친구들에게는 작은 결과에도 더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신다면 아주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학원의 과제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은 85점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네, 걱정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도와주어도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를 왜 하는지 또는 흥미 자체를 잘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성취하는 경험을 쌓기만 해도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적은 분량을 적은 후에 해냈을 때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받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못하는 과목보다는 잘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지켜봐주고 그 과목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이유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어서 다른 과목에도 적용해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이 오늘 소개해드린 체크리스트는 우리 아이 학습을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해결해가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좋은 연습이 되거든요. 학습은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감정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우리 아이의 달라진 모습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오늘의 시작은 분명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